요즘 학교 운동장 가보면 좀 텅 빈 느낌 들지 않으세요?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이건 많이들 아시는 얘기죠. 근데요,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아주 새로운 진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인구 변화가 우리 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사라지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데요. 그냥 건물 하나가 비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의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사라지는 교실이라는 현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학생 수가 정말 빠르게 줄고 있잖아요. 특히 지방에 있는 작은 학교들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학교 하나 없어지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지역의 중심이 사라지는 거고, 심하면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신호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창의적인 해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새로운 학교의 탄생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통합운영학교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운동장도 같이 쓰고 급식실도 같이 쓰고 선생님들도 서로 교류하고요. 단순히 비용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1998년에 딱 8개 학교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 지금 전국에 무려 13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전에는 학생 수 적은 농어촌 지역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새로 생기는 신도시에서도 이런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통합학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 아주 창의적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연계형입니다. 이건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과학 시간이랑 중학교 1학년 과학 시간을 합쳐서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예 수업을 같이 해버리는 거죠. 당연히 선생님들끼리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가능한 방식이겠죠? 두 번째는 창체 연계형입니다. 창체가 창의적 체험 활동의 줄임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동아리 활동이나 운동회, 학교 축제, 아니면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큰 행사들을 초등학생, 중학생이 같이 하는 거예요. 정규 수업은 각자 하더라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거죠. 훨씬 유연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교과 연계형인데요. 이건 특정 과목보다는 더 큰 주제로 묶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 주간을 정해서 전교생이 같이 훈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학교 오케스트라나 연극 동아리처럼 중학생, 고등학생이 섞여서 큰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정규 교육과정 외 연계형입니다. 이건 주로 학교 규모가 좀 큰 곳에서 쓰는 방식인데요. 정규 수업은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통학버스나 방과 후 수업, 도서관 이용, 학부모회 같은 걸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는 거죠.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한눈에 들어오시죠? 교과 연계형, 창체 연계형, 범교과 연계형,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 외 연계형.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에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핵심이고요. 그 중심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어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한 대도시의 학교인데요.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요리 수업에서 중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고 6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를 미리 경험해요. 자신감이 생기죠. 이게 학생한테서 나온 말이거든요. 정말 큰 변화죠?
이 A 학교에서는요, 초등학교 6학년이랑 중학교 1학년이 세계 요리라는 주제로 같이 요리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선배로서 동생들을 챙겨주게 되고, 초등학생들은 아, 중학교 가면 이런 걸 하는구나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요리 하나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까지 챙겨주는 정말 똑똑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교실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또 다른 학교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이 학교의 목표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중학생들이 멘토가 되고 1학년 학생들이 환영받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F학교의 책 읽어주는 선배라는 동아리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선배들이 아침 일찍 등교해서 이제 막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동생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책을 직접 만들기도 한대요. 이걸 통해서 1학년들은 학교가 무서운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곳이라고 느끼게 되고 중학생 선배들은 책임감과 보람을 배우는 정말 윈윈인 활동이죠. 와, 이 통합 모델이 이렇게까지 적용될 수 있구나 하고 좀 놀라실 만한 사례인데요. 바로 체육 전문 학교 이야기입니다. 이 인용구를 한번 보세요. 선수들은 학년이 아니라 실력과 체급에 따라 함께 훈련합니다. 초보자들은 선배들을 보며 가능성을 보고 영감을 얻습니다. 이씨 체육 중고등학교에서는요, 오후 훈련을 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을 섞어서 해요. 학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종목이랑 실력, 체급으로 팀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 있는 중학교 2학년 레슬링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형이랑 같이 훈련하면서 실력이 쑥쑥 크는 거예요. 교육적인 효과를 정말 극대화한 아주 스마트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장점이 정말 많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통합운영학교 모델이 더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이 표가 바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딱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생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자격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죠. 또 학교마다 시간표도 다르고 행정 시스템도 따로 돌아가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것도 큰일이고요. 공간 문제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진 시설을 중학생, 고등학생이 같이 쓰려면 리모델링도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 지원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학교 두 개를 건물 하나에 집어넣는 그런 물리적 통합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짜고 선생님들도 공간도 함께 어우러지는 진짜 화학적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생이 줄어든다는 위기를 교육 혁신의 기회로 바꾸고 있는 통합운영학교. 이제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 아이들 학교의 미래, 그 모습은 따로따로 분리된 모습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인가요?